자, 다음은 2차원 문제가 아닌 3차원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미들 플레인만 이용을 해서 3차원으로 푸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차원 쉘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3차원상의 문제를 우리가 두께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두께가 좀 얇은 것 같은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 메쉬를 자르는 것보다는 얇은 그냥 판에서 적분만 하는 형태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단면에 중립면에 쉘을 만드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동차의 강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압력 용기 같은 경우는 주로 쉘로 많이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30의 폭 30의 길이 100짜리를 그리고 이 높이를 쉘 두께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식은 여기서 똑같이 보면 이 선을 그려서 뒤쪽으로 이렇게 익스트루전을 30만큼 하면 되니까 이 방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는 S4R로 해서 쉘 요소를 쓰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3차원 요소가 되고요. 쉘은 디포머 변형체고 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평면에서 그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는 중심 0,0에서 여기서 100,0까지 가주면 되겠죠. 100,0까지 가주면 여기서 우리가 그렸던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깊이 방향을 30만큼 밀어내주면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점을 만들고 이 라인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머티리얼을 선택을 해서 머티리얼을 크리에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똑같이 일라스틱으로 가고 11000 그리고 0.3로 넣겠습니다. 스틸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넣어주고 나면 이제 섹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선 솔리드가 아니고 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빔이 되고 다만 호모지니어스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께의 값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를 넣어주면 이 두께 방향으로 25가 있는 게 될 거고요. 재료는 선택을 해줬고 두께 방향 적분은 5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트에서 다시 섹션 어사인먼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사인할 때 클릭 던 주면 아까 했던 거는 빔 평면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쉘 옵셋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쉘 옵셋은 정말 탑이냐 바텀이냐 아니면 특정 위치냐 미들 서피스냐 라는 게 우리가 두께를 만들었을 때 지금 그렸던 이 면이 탑면인지 가운데 면인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렸던 면이 이 면으로 해서 두께 20을 만들었다면 미들 서피스가 되고요. 우리가 위에 이 면을 그려서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25만큼 내려오도록 하면 탑면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 면으로 잡았다고 하면 밑에를 우리가 바텀으로 지정을 해주고 25 두께를 만들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린 면을 가운데 면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들 서피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겠죠. 다시 이제 메쉬를 자르는 부분에서 메쉬로 가서 이 가운데 한 면은 자르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 파티션을 하고 베이스로 한 다음에 가장 짧은 위치 이 점과 이 점으로 파티션을 하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셋을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셋을 지금 하면 됐습니다.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면 잘라버리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Shift 키를 이용해서 잡으면 됩니다. 던. 그 다음에 끝단 서피스는 로드가 갈 부분 컨티뉴하고 이 라인 선으로만 잡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면 여기서 보면 이제 센터 라인이 되겠죠. 센터를 이 라인을 클릭을 하고 던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는 메쉬 부분은 여기서도 조금 여유가 있긴 하니까
보면 메쉬는 2.5로 해서 조금 더 잘게 많이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메쉬를 얼마나 자르냐에 따라서도 많은 해에 어느 정도 영향은 나타납니다. 정확도는. 2.5로 클릭을 하고 OK. 그 다음에 쉘 요소로 보면, 요소의 이름으로 보면 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운데 저감 적분 많이 하고요. 저감 적분을 했을 때는 여기서 보면 이제 아웃글래스 모드들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글래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모래시계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를 쓰게 될 거고요. OK를 하고 그 다음에 메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어차피 동일하게 어셈블리에서 파트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으로 가서 스텝을 만들겠습니다. 컨티뉴를 하고 얘도 일단 동일한 조건으로 다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드 아웃풋에서 아까 전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코디네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값을 클릭을 해주면 되니까요.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RP 포인트를 주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인터랙션을 주고 여기서 RP점을 레퍼런스 포인트를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로 커플링으로 지금 전체 포인트는 RP에 셋을 하고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서피스로 간 다음에 서피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셋이 있으니까 이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커플링으로 해서 모든 자유도를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RP점과 동일하게. 그래서 클릭이 됐고 이제는 경계 조건에서는 일단 똑같이 위쪽 부분을 보면 여기는 픽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컨티뉴를 하고 셋에서 픽스를 잡아준 거를 컨티뉴를 하고 여기에서는 핀으로 두게 되면 이 라인만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전까지 모두 다 잡는 엔캐스트로 줘야지만 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턴을 하면 모든 자유도를 다 구성을 했고요. 로드에서는 동일하게 모멘트에 대해서 모멘트로 주고 턴한 다음에 RP점에다가 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역시 지축 방향의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축 방향으로 1000에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요. 그럼 이쪽 방향 화살표 나오니까 회전 방향이 맞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잡으러 가서 크리에이트를 할 때 03번에 S4R을 넣고 이거에 대해서 모멘트를 돌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tinue OK 한 다음에 이 값을 서브밋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밋을 하면 러닝이 되고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컴플리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면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레이 플러스를 해놨기 때문에 밑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셋을 보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시그마 11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여기서 나온 게 보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하고 지금 제가 세팅을 미리 해놔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이 디스플레이 옵션 중에서 쉘을 클릭을 하면 쉘 두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 우리가 리절트에서 필드 아웃풋에서 보면 섹션 포인트로 가져가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바텀이나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텀만 돼 있어서 전체가 다 동일한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탑 앤 바텀으로 바꿔주면 탑과 바텀을 각각의 응력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탑과 바텀을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디폴트로 띄우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바텀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앞뒤로 보더라도 서로 동일한 값만, 특히 쉘 두께 없이 보면 그냥 뒤집었는데도 이렇게 동일한 값만 나오게 되는데, 쉘을 볼 때는 항상 필드 아웃에서 섹션 포인트로 가서 탑 앤 바텀을 같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얇았더라도 두 개가 다른 형태, 지금 9pm이니까 동일한 값들이 나오겠죠. 나오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두께가 이만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이 두 끝단들은 우리가 잡혀 있는 형태로 9pm이 되니까 좀 과도하게 나올 것이고, 이 가운데 값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루 밸류를 가지고 노드에서 찾아보면, 여기서 이제 한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일단 렌더링을 끄겠습니다. 클릭할 때 안 좋으니까 위쪽에 있는 점을 클릭하면 320 마이너스에, 아래쪽에 인장 부분도 320.08 정도가 나와서 응력 값은 값과 기존의 값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스트레인 값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쉘이 다른 푸는 것보다는 이런 평면에 대한 쿠피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정확한 값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립면 같은 것도 당연히 똑같이 조금 전과 같이 이면 자체가 지금 중립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면 자체가 가운데 있는 중립면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 이면 자체로 이 곡률 반경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데이터만 뽑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운데 제일 끝점, 그리고 하나의 점, 마지막 점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 보면 디폼드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값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곡률 반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일단 곡률 반경에 똑같이 써보면 0이고 0인 채로 44.8 0.122694를 미리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604 18이 되고 캔슬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모델로 가서 그냥 파트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 해서 그렸었죠. 계속 2D로 놓고 와이어로 오케이를 하면, 첫 번째는 0,0입니다. 두 번째는 44.9998, 0.122694, 세 번째는 99.9976, 0.60418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으로 한 점, 두 점, 세 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아마 지금 전체 이 값은 이제 8294로 조금 전 값들보다 좀 더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안에 좀 더 캐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점들 좀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냈고요. 이렇게 해서 쉘 요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이런 얇은 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 판만을 이용해서 요소 자체도 훨씬 더 적게 줄일 수가 있었고, 보통 판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문제들을 푸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쉘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에 대한 설계를 할 때도 이런 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쉘 요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